못된 대통령 이런 분들의 업적이 있습니다. 비겁하게 살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학생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등록금 문제 갖고 또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도 그때는 뭐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학생 될 때까지 대통령이 한 분이셨다고 했는데 저는 3년 이렇게 3, 4년 이렇게 딱 겪어보니까 비겁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정말 세상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좀 첫 번째 주제어로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한번 볼까요?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가 왜 두 번째 주제어인지 아시는 분? 예, 그리고 시민광장 이런 분들 잘 아실 거라고요. 자, 항소이유서를 쓰시면서 본인이 글 쓰기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감옥에서 쓰셨을 때죠? 네. 구속 상태로 감옥에서 항소유서를 1심 징역형을 받고 항소유서를 쓰시면서 글쓰기에 본인이 내가 재주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여튼 폭력으로 저희 들어갔거든요. 제명이 특수범법 이런 거 아니에요? 특수폭력. 이제 특수폭력은 어떨 때 쓰냐 하면 이제 다수가 작당해서 사람을 흉기로 때리고 이렇게 할 때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좀 무거운데요. 그때 하여튼 뭐 교내 사찰이 많고 이럴 때여서 좀 뭐 학생이 아니면서 학생처럼 이렇게 막 학생들 모임에 와서 뭐 저희 복학생들 모임에 와서 어느 학과 몇 학번 누구라고 뭐 이렇게 한 분이 이제 팔로가 나서 붙잡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경찰 정보기관 이제 정보원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잡아갔는데 사실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보낼 수는 없어서 학생들이 뭐 조사를 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때리고 그랬어요. 약간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로. 아니 실제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많이 맞았어요. 심하게.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서울대병원한테 보냈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사실은 관계는 돼 있었는데 저도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죠. 진짜 학생 맞아요? 뭐 집이 어디예요?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모든 일을 다 주도하는 사람으로 발표가 되고 뭐 저밖에 안 잡혔거든요. 전 집에 있다가 잡혀갔는데 한 대도 안 때려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은 좀 학생들이 때리고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분들을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정보원이었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폭행하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내가 때린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본 적이 없다. 저 사람한테 맞은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제가 이제 1년 6월 받았는데 그때 저를 조사했던 경찰서 수사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조폭두목은 칼에 손에 피 안 묻힌다고. 제가 억울하다고 막 그랬더니 원래 조폭도 두목은 이렇게만 하면은 눈짓 하나로 이렇게 살인교사가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항소이유서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오시더니 그런 걸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홍지라고 얇은 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먹지를 석장 끼우고 안 나오는 볼펜으로 이렇게 꾹 눌렀으면 이제 석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교도소에 보관하고 하나는 검찰에 보내고 하나는 법원에 보내고.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게 불법 유출된 줄 알고 막 우리 제 담당 교도관이 엄청 불려와서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끝부분이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런 19절. 예, 그게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프. 그게 어느 작품에 나왔는지 제가 몰랐는데 어떤 분이 최근에 이메일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억을 못하겠는데 네크라소프의 무슨 작품 중에 나오는 한 귀절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전에도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유시민 대표님 이때 항소 이유서 이후로 항소 이유서와 최후 진술서, 모두 진술서 이런 것들이 좀 거창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엔 되게 간소, 어차피 막 이렇게 해도 검찰 공소장이랑 거의 비슷한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국사범들 재판의 특징이거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기소장이랑 똑같은 내용의 판결문이 나오는. 오타까지 똑같더라고요. 예. 거기도 민원지를. 예, 저도 1심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타이핑한 건데 아마 여직원이 친 것 같아요. 오타하고 비문, 이른바 비문. 그러니까 주술관계가 안 맞는 문장이에요. 원래 판결문이나 공소장은 한 30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하고 해서 하고 뭐 위 피의자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불행을 사회의 책임이나 오식을 항상 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게 있어요. 그거 쭉 해서 끝까지 한 문장인데 한 열몇 페이지짜리가. 근데 제가 공소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토시하고 비문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 주문만 다르고요. 징역 1년 6개월 그것만 새로 첨가돼요. 그래서 엄청 열받았죠 제가. 그렇게 막 6차 7차 공판하는 동안 엄청나게 증인신문도 많이 하고 다 해서 따뜻한 게 다 나타났는데 그냥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징역 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거는 공판 과정에서 다 나타났는데 저희 피해자들이 다 증언을 했고 근데 성명불상 학생에게 폭행을 지시한 걸로 제가 판결문에도 되어 있고 성명불상 학생인지는 끝내 불상으로 밝혀지지 않고 성명불상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제가 지시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성명불상 학생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받아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항소 이유서를 그렇게 썼던 건데 그 바람에 징역 살고 나오니까 그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깎아줬고요. 2심에서 징역 살고 나오니까 맨 저녁마다 전화 오더라고요. 선배들 나가보면 뭐 무슨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일본계 회사 뭐 아세아스와니에 무슨 분류가 동생이가 일어났는데 성명서를 써야 된다. 저녁 8시에 불러내서 아침 6시까지 초안 이제 완성해서 검토해서 9시에 발표하고 보도자료 내야 된대요. 그 일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문장력을 키우고 그런 추억 같은 저서들이 막 나오고. 예, 그게 제가 참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제가 이쯤에서는 원래 그 뜨거웠던 대학 시절 어쨌든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항소 이유서를 쓰고 본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각종 성명 논평 호소문 이런 걸 쓰시던 이 시절에 대한 지금 대학생들 보면서 좀 뭔가 얘기를 해주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배들이 시키는 거 잘해라 이런 얘기 그러면 능력자가 된다고 나올까봐. 아니 가끔은 선배들 시킨 대로 하다 보면 떡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 대표님이 서울역 뭐 얘기를 하셔서 그것만 좀 해명을 하면 제가 1980년 봄에 학생회 부활을 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16 사건 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학생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잘 보여서 대의원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서울역 시위를 나갈 때 겁이 났어요. 5월 15일 날 서울역 앞에 막 사람이 막 10만 명 넘게 모여 있는데 방송차도 없고 그때는 유인물도 준비를 안 하고 나오고 플랜카드 몇 장 써서 들고 나오고 그래서 겁이 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합창원 공장, 뭐 잠실 이쪽에 탱크 이동하는 상황 이렇게 다 들어오고
그래서 군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반바지 차림이 아니지만 하여튼 티셔츠 한 장에 뭐 면바지들 입고 나와서 거기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다 앉아있고, 보통 학생들 학교마다 보면 뭐 반 이상 3분의 2가 다 나왔으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지도하던 지하 지도부 선배가, 저희는 이제 오픈 지도부에 뭐 언제든지 소모품으로 처리돼도 괜찮은 사람으로 발탁이 되어서 올라가 있고, 저희 언더 지도부는 따로 있었는데 언더 지도부에 있는 선배 한 분이 옆에 오셔가지고 야 빨리 올라가라 버스 위에.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해산하면 안 된다고, 여기 오늘 탱크가 와도 여기 지키자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무서워 죽겠는데. 왜냐하면 뭐 나는 학생의 강국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저 3학년이었는데 1학년짜리들도 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옆에서는 자꾸 올라가서 네가 올라가라, 신재철 회장은 어디 가서 어딘지 지금 확인 잘 안 되니까 네가 올라가라 이래서 제가 마이크로버스 위에서 올라가서 전달하는 거 있잖아. 그 핸드마이크 들고 제가 전달하면 밑에서 전달 외치고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연설을 했는데 그 요지였어요. 다 군인들도 우리 오빠들이고 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총 쏘지 않을 거다. 여기서 해산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여기서 버티자, 이런 연설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학생회장단 회의에서 철수 결정이 돼서 철수를 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마치 그게 이제 누구는 뭐 철수파고 저는 뭐 사수파고 이런 것처럼 좀 잘못 알려져서 그랬던 건 아니고, 실제로 모두 다 겁이 났어요. 겁이 났고 또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이렇게 해볼 때 너무 끔찍해서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서울역회좀 얘기가 나는데 뭐 평가와 뭐 이런 것들 되게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공포심이라든지 정말 복잡한, 그리고 후배들을 보는 애틋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책임감에 대한 그 막 엄청 무거운 어깨가 무거운 이런 21살짜리한테 너무한 거죠. 그거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한강대교를 걸어서 건너올 때 제가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님을 이름만 알고 있다가 대학다니면서 워낙 독하게 해가지고 셌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 웬 여학생 하나가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가지고 지도부 욕을 하면서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담하니 참하게 생긴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쁜 입술에서 험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신다고 제가 이제 좀 말을 붙였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심상정이더라고요. 제가 욕 되게 먹었어요. 철수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네, 그때도 셌습니다. 두 분이 씨가 나오셨습니다. 신재철 씨도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그때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뭐 21살짜리한테 그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이제 역사적 책무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게 10년 5월 그때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갓 스물의 그 학생들 어깨 위에 굉장히 많은 짐이 좀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때 당시를 딱 떠올리면서 좀 전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전해줄 얘기 별로 없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좀 용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주적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사실 이런 말을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그게 뭐 한 31년 전인데 하여튼 뭐든지 마음